안녕하세요. 예,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태양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로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태양으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에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태양의 그 표면 온도는 약 5,500도 정도 되고 중심 온도는 1,550만 도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그 태양의 그 지름은 약 139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 태양의 그 주성분이 뭐냐? 주성분은 수소가 92%, 헬륨이 7%, 나머지 1%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태양의 그 수명은 어느 정도 됐냐? 어느 정도냐? 이게 태양은 몇 살을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면 약 123억 6,500만 년을 태양은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살은 나이는 태양이 45억 6,720만 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약 3분의 1 정도 살은 셈이죠. 그러면 그 우리가 그 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거리가 어느 정도냐?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태양이 지금 제 얼굴에 비춰지죠? 그러면 이거는 8분 30초 전에 출발한 빛이 제 얼굴에 도달한 거예요. 자, 1억 5천만 킬로가 굉장히 멀죠? 태양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러면 태양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이 있고 제일 가까운 데 수성이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가 있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그 태양계가 구성되어 있어요. 지구는 세 번째에 있네요. 태양계에서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가까운 거리에 있네요. 우리가 그 화성을 탐사하려고 하는데 화성은 네 번째네요. 자, 이렇게 태양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에 전달되는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AU라는 거는 태양과 지구의 평균 거리예요. 평균 거리는 건 평균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타원 궤도를 돌기 때문에 가까운 데 태양과 지구가의 그 가까운 거리도 있고 먼 거리가 있어요. 그 평균 거리에서 볼 때 약 1제곱미터당 1368와트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지구에 전달되고 있어요. 맑은 날에는 1m 제곱센티미터당 1000와트가 지구로 전달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 지구에 흡수되는 에너지가 있고 구름에 의해서 흡수되는 에너지, 대기에 대한 흡수되는 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주와 대기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자, 지구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에 전달되는 태양 에너지가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도 여기 보면 그 태양이 굉장히 그 분포예요. 태양 에너지 분포. 0부터 350와트까지. 그 극지방이나 이쪽은 그 태양 에너지가 전달이 적죠. 그런데 그 적도 지방이나 이 사하라 사막 그리고 호주, 남미 아카타마 사막 이런 부분은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전달되고 있네요. 자, 사막 쪽에 아무래도 많이 그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어요. 자, 태양 에너지를 태양에는 열 에너지가 있고 비대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태양 열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이거 우리가 연구해서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비닐하우스 이것도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거겠죠. 그 다음에 태양열 지별판. 태양열 지별판은 지붕 위에 이렇게 이제 그 까맣게 칠해진 파이프를
파이프에 물을 넣어 보내서 이 물을 순환시켜서 열을 얻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인공위성 같이 커다란 접시 같이 생긴 거 있죠. 이거를 셰플러 조리기라고 그러는데 이 가운데 그 냄비 같은 거 올려놓으면 태양열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셰플러 조리기라고 합니다. 태양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인도에서는 이렇게 그 태양열 조리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실습한 걸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태양 광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에는 열이 있고 빛이 있죠. 빛 에너지. 태양광 전지예요. 태양열 전지가 아니고 태양광 전지입니다. 태양광 전지판에다가 헤어 드라이로 이렇게 쐬어준다고 전기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빛을 쐬어줘야지 발생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건 널리 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태양광 전기의 그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은 어느 곳이든지 태양이 비춰지면 발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무인 운전이 가능해요. 사람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운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고장 수리가 쉬워요. 고장 났을 때 수리가 얼마나 쉬우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용하기 편리하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데 태양광 전기의 장점은 이 고장 수리가 굉장히 쉬워요. 쉽게 말해서 고장 난 거를 바꿔버리면 돼요. 다른 걸 그대로 갖다가. 그런데 이 특별한 기술을 많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또 단점이 있죠. 단점이 비용이 좀 높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효율이 높아지면서 이 단점도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단점, 야간에는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 햇볕이 없을 때, 그리고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이 끼었을 때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 있죠.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 전지의 원리, 태양광 전지의 원리는 햇볕이 이 태양 발전 소자에 빛이 비춰지면 전자가 이동하게 돼요. 전자가 이동함에 따라 가지고 전류가 발생되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고난이도의 이론이기 때문에 일일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려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태양 빛이 쪼여주게 되면 전자가 이동하게 됨에 따라서 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도 태양 전지 원리를 아는 데는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태양빛이 비추면 전자가 이동함에 따라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태양 전지의 구조를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면 태양 전지판이 있죠. 태양 전지판에는 이렇게 네모 모양인데 옆에가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잘린 이런 있어요. 요거 솔라 셀이라고 그래요. 셀이라는 거는 배터리에서도 보면 배터리 하나를 원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건전지, 후레쉬 같은 데 이제 건전지 쓰는데 후레쉬에 들어간 건전지는 1.5V의 기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솔라셀의 기전력은 0.5V예요. 우리가 후레쉬를 사용하려면 건전지를 2개 아니면 3개를 넣어요. 그럼 2개를 넣으면 1.5V를 2개를 넣으면 1.5V, 1.5V이기 때문에 3V죠. 그 다음에 3개를 넣으면 4.5V가 되죠. 그렇게 해서 기준력을 높인 상태에서 사용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태양 전지도 0.5V 때문에 너무 낮아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연결하면 높은 전력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셀에서 옆으로 솔라 모듈로 가게 되면 40개의 솔라 셀이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18.5V 정도는 나와요. 그러면 18.5V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전압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전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또 연결하면
나중에는 220V, 220V에서 240V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왜 220에서 240이라고 그러면 약간의 그 어떤 날은 발전이 햇볕이 좋기 때문에 발전이 잘 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약간 해가 구름도 가끔 있어 그래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게 220에서 240V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5V가 딱 나오는 게 아니고 0.45V도 나올 수 있고 0.5V도 나올 수 있고 약간 변동이 있어요. 자, 이런 태양전지의 구조를 봤어요. 그러면 태양전지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느냐 보면, 이제 솔라셀이 있죠. 솔라셀에서 나오는 것들 컨트롤러가 있고 배터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솔라셀에서 나온 그 에너지를 배터리로 저장시켜요. 배터리를 저장시켜서 필요할 때 인버터로 보내서 인버터에서 이렇게 220V나 이런 걸 사용하게 돼요. 그냥 배터리에서 12V를 그냥 꺼내 쓸 수도 있겠죠.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자, 이렇게 시스템이 솔라셀이 있고 컨트롤러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인버터가 있다. 인버터가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수리도 용이해요. 만약에 배터리가 문제 있다면 배터리를 교환하면 되고, 컨트롤러가 문제 있다면 컨트롤러 하면 돼요. 자, 솔라셀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성능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태양광 전지는 어디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기는 지금 히말라야예요. 히말라야 산에 학교 같죠? 학교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런 데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히말라야 이런 곳에서 사용하고. 자, 라오스에 제가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어느 시골 가다 보니까 어느 집에 이렇게 조그만 솔라셀 가운데 보이죠? 가운데 말뚝에 큰 나무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걸 봤어요. 전기가 없는 오지마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주 정거장에도 이 솔라셀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가운데 있고 양쪽에 팔처럼 돼 있는데 이게 다 솔라셀 판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비춰줄 때 태양 에너지를 이렇게 축전을 했다가 우주 정거장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좀 재밌는 그림인데, 이 낙타를 끌고 간 대상인데 여기 솔라셀을 얹어놨어요. 솔라셀을 얹어놔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에 사용될까요? 밤에 조명기구 같은 거 사용할까요? 아니면 필요하면 더 모바일 핸드폰을 충전을 할까? 어디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낙타 등에 솔라셀을 달아놨네요. 그 다음에 이건 화성 탐사선 쿠리오시티라고 있었어요. 여기도 보면 태양전지가 작동돼 가지고 쿠리오시티를 움직이고 있어요. 쿠리오시티가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다 되고 충전이 될 때까지 이게 멈춰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충전이 되면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지구로 거기서 찍은 사진 같은 걸 보내오고 있죠. 자, 솔라 임펄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태양광 비행기예요. 태양광 비행기를 타고 일주를 하는 것이에요. 이 비행기는 어떤 다른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오로지 태양광 충전을 해가지고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일주하는 건데, 일주 기간이 1년 4개월 걸렸어요. 총 비행거리는 42,000km 정도. 자, 처음에 이제 지도에 보면 인도 쪽이죠. 인도, 중국, 중간에 이제 하와이 같아요. 하와이, 미국, 그 다음에 미국 서부에서 동부에서 스페인인가요? 스페인 해가지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이 솔라 임펄스의 무게는 2.3톤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크기는 엄청 커요. 날개 너비가 72.3m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크냐면 보잉 747이 날개가 68.5m인데 이 날개 전체 크기는 보잉 747보다 더 큰 비행기예요. 그리고 이 전동 모터 4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충전된 전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세계 일주를 하는 이런 비행기도 있었어요. 자, 이건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태양광 전기만 이용한 그 비행기입니다. 솔라 임펄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무게는 2.3톤밖에 안 된다는 게 신기하죠. 이 비행기는 주로 그 가벼운 경량 그 카본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비행기. 자, 지금 그 금문교 같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위를 날아가고 있어요. 자, 이거는 그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이 그 쇠플로 조리기를 만들어서 이 가운데 위에다가 어떤 조리기구를 넣고 조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다 거울이에요. 이 거울을 태양빛에 비춰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열이 발생되면 그 열 가지고 이제 여기가 그 캄보디아인데 여기서 그 사탕수수를 끓여가지고 유기농 설탕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그러려면 계속 그 열을 가야 되는데 이 셰플로 조리기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거울이 있죠. 거울 있고 그 지붕 밑에 그 무슨 창문 같은 데 있죠. 여기가 큰 냄비가 있어가지고 이 셰플로 조리기에서 이쪽으로 열을 보내요. 그러면 이 셰플로 그 냄비에서 그 설탕물을 끓여가지고 설탕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태양 에너지는 또 음용수 자외선 소독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그 물에는 우리가 그 모르는 그 여러 가지 뭐 대장균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 태양 에너지에서는 그 자외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자외선을 가지고 소독하는 것이에요. 하루 정도 이렇게 지붕이나 이런 데 올려놓고 그 다음날 먹으면 그 소독이 되는 그런 원리 이용해 가지고 그 물을 소독하고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농업 온실에서 채소 같은 거, 식물을 재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인데 연료전지인데 그 연료전지도 또한 또 이 태양광과 연계가 될 수가 있어요. 연료전지는 쉽게 말해서 물을 전기 분해하게 되면 그 수소와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연료전지는 산소하고 수소를 그냥 결합시키면 안 되고 여기 촉매 장치가 있어야 돼요. 촉매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결합시키면 그 물이 나오면서 그 전기가 발생되는 것이에요. 전기하고 약간의 열이 발생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연료전지가 작동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연료전지 차 팔고 있죠. 그 수소전지라고 그러는데 그 원래 정확한 말은 연료전지라고 봐야 돼요. 연료전지가 이렇게 원리가 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냐면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전기를 생산한 거 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밤에는 태양광의 치명적인 약점이 밤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전기를 모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전기를 모아놓을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자, 낮에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물을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를 시켜놔요. 분해를 시켜놨다가 사용하고 싶을 때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시켜가지고 연료전지를 작동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면 우리가 그 밤에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 배터리들은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치명적인 그 화학적인 그
독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고 여러 가지 폐기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수소 연료와 이 적용시키면 신재생 청정 에너지를 저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도 있어요. 전기 에너지를 물을 전기 분해시키면 효율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이 좋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됩니다. 자, 솔라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죠. 태양 전지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시켜 가지고 산소하고 수소를 놔두다가 다시 밤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거. 자, 연료전지. 지금 연료전지 차가 있죠. 연료 이렇게 충전을 해가지고 차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사례예요. 이거는 이제 태양 에너지라는 건 선진국이나 어떤 후진국이나 모두 다가 필요한 에너지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이 루칸이라는 데 가보면 남쪽이 산이고 북쪽도 산이고 깊은 골짜기에 있어요, 마을이. 그래서 여기는 깊은 골짜기에 있어요. 동절기가 되면 마을이 어둑어둑해지고 불을 켜놔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햇볕을 보고 살 수 있을까? 산에다가 우리 커다란 해가 있는데 마을은 아래에 있어요. 450m 아래 여기 있는데 여기 450m 그 위쪽까지는 햇볕이 안 들어와요. 아래쪽은. 그래서 그 위에다가 큰 거울을 갖다 놓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울로 마을을 비춰보자.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1903년도에 나옵니다. 1903년도에서 2000년 지나서 거울을 설치하게 돼요. 거울을 세 개를 설치했어요. 자, 마을 사람들이 마을 중앙에 이렇게 거울에 반사된 햇볕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람이 햇볕을 보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살아오면서 겨울 되면 햇볕을 보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이렇게 간접적인 반사경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오는 햇볕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태양 에너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